JTBC가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 임원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문성이 없는 여권 인사 측근들이 상당수 포진해 있었습니다. 코레일 마사회 등 매출이 큰 대규모 공기업 고위 임원은 물론 비상임 이사 진해까지 이른바 낙하산 인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입 맥주가 4캔에 10,000원에 팔리는 편의점 맥주 판매대 앞입니다. 최근 정부가 주세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이에 대한 논란도 뜨거운데요. 실제 시민들이나 소규모 양조업체들의 목소리는 어떨지 잠시 후 밀착 카메라에서 들어보겠습니다. 이른바 낙하산 인사는 어느 정권이든 어떤 형태로든 이어져 왔습니다. JTBC는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6개월을 맞아서 현재까지 임명된 1,722명의 공공기관 임원을 전수조사해봤습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 하에도 낙하산 인사 관련 보도는 줄곧 해드린 바가 있죠. 예를 들면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대선 캠프에서 유세 지원단장을 맡았던 김학송 씨를 한국도로공사 사장에 내정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이강래 씨가 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한국마사회 회장도 한국관광공사, 강원랜드, 한국지역난방공사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취재팀은 이번에 객관성 있는 조사를 위해서 한국공공신뢰연구원의 도움을 받아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어느 정부든 자신의 철학과 맞고 전문성이 있다면 그것은 낙하산 인사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이번 조사의 전제였습니다. 그 결과 전문가라고 보기 어려운 사람이 129명, 아예 해당 분야와 무관한 사람도 4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른바 낙하산 문제는 결국 정부의 건강성과 연결되는 것이라는 취지에서 오늘과 내일 관련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팬카페인 문팬이 2016년 9월 창립 총회를 하던 현장입니다. 문 대통령 옆에 서 있던 문팬의 리더 박모 씨는 지난 2월 코레일 유통의 비상임이사로 선임됐습니다. 네, 코레일의 계열사 중 한 곳인 코레일 유통은 이렇게 역사 내 편의점과 카페 수백여 곳을 운영을 합니다. 이 비상임 이사들은 회사로 출근하지 않고 한 달에 한 번꼴로 열리는 이사회 회의에만 참석을 합니다. 이 회의 참석 수당까지 합하면 이 연봉이 1,700만 원에 달합니다. 박 씨는 올해 이사회 회의에 총 7번 참석했습니다. 올해 회의는 한 회 평균 50분가량 진행됐습니다. 박 씨는 인천에서 입시학원을 운영한 것 외에는 다른 경력을 찾기 어렵습니다. 내 자식 키우면서 학원 쪽에 남편이랑 둘이서 열심히 그냥 평범하게 살았어요. 또 다른 비상임이사인 사업가 이모 씨는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간부 출신입니다. 이 씨는 더불어민주당 19대 대선 문화예술정책위원회 상임정책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이 씨는 지역에서 철도 축제를 8년간 추진한 경험이 있고 아버지가 철도청에서 30년 동안 근무해 코레일에 대해 잘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레일은 2015년부터 당기 순이익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등 경영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코레일 유통과 로지스 등 계열사들도 부채 비율이 지나치게 높거나 불공정 계약과 같은 갑질 논란이 불거지는 등 경영이 불안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낙하산 인사를 취재하면서 주목한 것 중에 하나는 과거에 낙하산 인사로 질타를 받았던 공공기관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좀 나아졌느냐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휘말렸던 것도 또 원전 비리에 연루됐던 것도 낙하산 인사는 여전했습니다. 허진 기자입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는 그랜드 코리아 레저, GKL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의혹으로 전임 사장이 물러났습니다. 낙하산 인사 논란으로 몸살을 앓던 GKL 신임 사장에는 대전지방경찰청장을 지낸 유태열 씨가 왔습니다. 유 사장은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비상임 이사에는 지난 5월 강래구 전 더불어민주당 대전동구 지역위원장이 임명됐습니다. 대선 때 문재인 캠프에서 정무특보를 지낸 강 이사는 관련 경험은 없습니다. 야당 시절 민주당 의원들은 낙하산 인사를 질타했지만
민주당 집권 뒤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성애 전 의원이 낙하산으로 확정되면 검찰은 범법 사실 여부를 즉각 수사해야 합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13년 12월 김성애 전 새누리당 의원이 사장으로 임명될 당시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1일 새로 임명된 사장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 총리 시절 정무비서관을 했고 지난 8월 전당대회 때는 캠프 대변인으로 활동한 황창화 씨였습니다. 공공기관의 운영 실태를 보게 되면은 공공기관을 대통령 측근 인사, 선거 때 보훈 인사의 자리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김현미 장관이 이끌고 있는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임원 가운데 전문성을 찾기 어려운 인사는 28명에 이릅니다. JTBC 허진입니다. 자, 그럼 과거 정부와 비교해보면 어떤가 취재를 담당한 허진 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근혜 정부 때도 낙하산 인사 문제는 여러 번 저희들이 보도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야당 시절이던 2014년 10월에 이 친박 임명사전 2집이란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예. 이번 저희 조사와 마찬가지로 이 정부 출범 후 1년 6개월이 대상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기간은 같은 셈이죠. 1년 반. 내용은 어땠습니까? 네, 규모가 큰 소위 알짜 공공기관으로 불리는 곳에는 어김없이 친박계 인사들이 자리를 꿰찼습니다. 한국관광공사의 경우에는 캠프 홍보본부장을 했던 변추석 국민대 교수, 그리고 이 상임감사에는 재외선거대책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방송인 잔이훈 씨가 각각 임명이 됐습니다. 이 전문성과는 거리가 먼 이 보훈 인사가 한 기관에 동시에 투입이 된 겁니다. 예. 네, 그리고 이 대한적십자사 회장에는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었던 김성주 성주그룹 회장이 임명돼서 당시에 논란이 일었습니다. 예. 다만 이 저희 조사와 이 민병두 의원실의 조사는 이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예. 그 낙하산 인사의 문제점은 전문성이 없다는 것이 그게 이제 기준이 돼야 되겠죠. 전문성이 있다면 국정차려가 함께하는 것이니까 문제가 없는데 전문성이 없는데 어떻게 될 수 있냐 이게 이제 낙하산의 기준이 되는 것인데 또 문제는 이제 당시에 저희들이 보도해드렸던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선거 전에 우르르 다 그만두면서 논란이 됐었잖아요. 네, 공공기관장의 경우에는 대개 임기가 한 3년 정도인데요. 예. 2016년 4월 이 총선을 앞두고 이 박근혜 정부 공공기관장 12명이 이 총선 출마를 위해 임기를 남긴 채 그만뒀습니다. 김성애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처럼 이 전직 국회의원이 보훈 인사로 기관장으로 왔다가 다시 금배지를 달고 싶어서 나간다거나 김석기 한국공항공사 사장처럼 이 기관장 경험을 발판으로 이 국회로 가고 싶어 했던 경우입니다. 예. 기관장이 그렇게 한꺼번에 들어왔다 다 그냥 썰물처럼 나가버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문제가 있었던 경우가 많았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일제히 점령군처럼 왔다가 다시 일제히 점령군처럼 이 점령군들이 민물처럼 나가면서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예. 2016년 1월 초에 인천공항에 이 수화물 대란이 생겼습니다. 연말 연시를 맞아서 이 여행객이 몰리다 보니까 이 수화물 처리에 병목 현상이 생겼고 이 때문에 이 항공기 150여 편의 출발이 지연됐던 사건이었습니다. 예. 또 그로부터 보름 뒤에는 인천공항에서 환승대기를 하던 중국인 부부가 보안 검색장을 넘어 미립국을 시도했는데도 뒤늦게 알아차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예. 이런 일을 책임지고 수습해야 할 이 박완수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이 총선 출마를 위해 한 달여 전에 이미 사퇴한 상황이었습니다. 예. 아무튼 그 당시에도 이 이른바 낙하산 인사의 문제를 저희들이 보도해드릴 때 가장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은 이런 것도 있었지만 방금 얘기한 동시에 또 한 가지는 전문성이 결여된 인사들이 공기업을 운영함으로써 공기업의 부실화를 초래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던 것인데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런 기획도 저희들이 준비를 한 것이죠. 앞으로 남은 공공기관 인사 또 이미 들어간 정치권 인사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허진 기자였습니다.